무비 프레지던트. 예, 어떻게 오늘 좀 이렇게 바꿔봤는데 어떠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쭉 합시다. 예, 여러분 프레지던트 TV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께 한번 같이 봤으면 좋은 영화 그 의미를 되새겨서 우리 프레지던트 TV의 성격에 맞는 그런 영화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영화 오늘은 보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하셨다는데 그렇죠. 어떻게 하신 겁니까 준비를? 23일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이고 예. 그래서 이번 주간은 노무현 대통령 추모 기간이라 생각해서 예. 노무현 특집. 노무현 특집. 야, 이거 기대된다 이거.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와 예.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이런 걸 한번 쭉 열거해가면서 네. 노무현 대통령의 그 삶 그리고 인간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그래도 줄거리는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돌아볼 영화가 지금 뭐가 있는 거죠? 일단 젊은 변호사 시절을 다룬 변호인. 변호인. 네. 제일 유명한, 제일 인기가 그래도 1000만 관객. 1000만이 넘었죠. 예. 한 10위권 영화라고. 예. 또. 그 다음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가정을 다룬 그 노무현과 노사모를 다룬 노무현입니다. 그 영화. 예. 그 다큐 같은 거죠? 다큐죠. 예. 정확하게 다큐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걸어 나오는 것부터 시작하는 영화인 시민 노무현. 예, 그것도 다큐. 예. 예. 그러니까 극영화는 변호인. 예. 그리고 두 개는 다큐. 그리고 예. 또 하나가 마지막은 많은 분들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무현 두 도시 이야기라고. 예. 노무현의 무현이라는 이름이 같은 분 두 사람 이야기. 예. 노무현과 백무현 이야기를 다룬 그 두 도시 이야기. 그러니까 만화가 백무현과 예. 대통령 노무현을 이렇게 서로 간의 비교, 그쵸. 공통점 예. 이런 게 해서 한 영화죠. 예. 어떻게 여러분들 이 영화 지금 얘기 나온 게 변호인 그리고 노무현입니다. 시민 노무현, 무현 두 도시 이야기 네 개 영화를 저희가 지금 제목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네 개 다 보셨나요? 어떻게 지금 잠깐 말씀하셨죠? 한두 개는 봤을 겁니다. 그죠? 아니 근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변호인은 보지 않았겠냐 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변호인은 저는 참 변호인 그때 국가란 국민입니다. 이거 그게 이제 좀 핵심이죠. 예. 그 영화의 핵심인데 예. 청년 뭐랄까요 이제 사법고시를 지망한 청년이 네. 변호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사상, 이 사람의 철학이 어떻게 이제 정립되는가를 다룬 영화인데. 예, 바뀌어가고 이러는 거. 그렇죠. 예. 부산에 있었던 이제 실화적 사건을 극영화로 만들어서. 근데 얼마나 이게 진짜 팩트와 그 변호인이 얼마나 이게 얼마나 실화할까요? 그때는 한 80% 정도는 팩트에 기반한 극적 요소를 집어였다 이렇게 생각해요. 80이나? 예, 상당한 줄거리와 예. 주요 계기들은 꼭 노무현만 아니겠지만 부산 지역에 있었던 사건 이런 것들을 다 구성해서 갔기 때문에 거의 극적인 부분에 이제 영화적 장치를 빼고는 거의 실화에 가깝죠. 그래요? 예. 그 정도로 가깝다. 예. 그러니까 애 낳았을 때 저 공사장에서 일하고 이런 것도 다 유명한 이야기죠. 공사장에 가서 자기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노가다 할 때. 예, 노가다 일용직 할 때 이 집에 꼭 들어오고 싶다 해서 이 마무리되기 전에 그다가 자기 이름을 썼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변호사가 돼서 돈 벌어 가지고 이제 그 집을 사잖아요. 예. 그 아파트 들어오는 그것도 거의 실화에 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했다고. 그러면 이 변호인 지금 말씀하신 노무현입니다. 시민 노무현, 무현 두 도시의 이야기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서거 12주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제 10주기, 20주기 이런 게 우리가 익숙해졌는데 사실 동양은 12진법이잖아요, 원래. 네. 예, 띠도 12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 진정한 의미 한 바퀴는 예. 이제 12년이 쌓여서 60년. 60년. 예, 그게 우리 동양적 원래 해갑이죠, 해갑. 예, 그게 이제 사고인데 어떻게 보면 10주년보다 12주년이 우리 동양적 의미에서 보면 이제 하나의 이제 텀이 마무리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거에 맞을까요? 저도 이게? 거기에 동의를 하고 예. 대체로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4년 임기 국회의원 선거라도 이렇게 4.3, 12, 3선 예. 10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실제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 번이라서 10년 주기인 것 같지만 이 4년 주기와 5년 주기가 교차하면서 묘한 그때마다의 그 역동성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큰 흐름은 뭐 12년 그리고 부동산 같은 걸로 봐도 12년 주기가 맞는 것 같다. 아 그래요? 예. 그건 전 처음 듣는데. 부동산 오르내림도 연구해 보면 대강 뭐 10년 주기라고 하는데 네. 그 예를 들면 노태우 대통령의 200만 호 예. 이후에 예. 뭐 10년 이상 이제 그 부동산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동산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IMF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말기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인 2002년 들어서 네. 그때 이제 심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이제 그게 1순환기가 있었고 그 부동산도 보면 1순환기가 그 70년대 말에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88년 올림픽 직후에 네. 예. 그다음에 지금 있었고 부동산으로 가는 거죠? 가는 거 부동산 프레지던트로 가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3순환기 있었고 이제 부동산 얘기는 없어. 이제 아, 4순환기 영화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4순환기 베란간에 또 그래서 어쨌든 12년 12년 하여튼간 12년 우리 주기 장자방한테 넘어가면 미안합니다. 진지해지고 숫자가 나오고 재미없어지는. 네. 이러지 마시고. 자,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이 네 영화 뭐 세 개가 다큐일 거고 하나가 이제 극영화인데 이 네 개 중에 워낙 변호인은 많이 봤으니까 이 나머지 세 개 이 다큐 영화 중에 우리 프레지던트 시청자에게 야 이거 딴 건 말로더라도 이건 꼭 찾아봐라 이런 게 셋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하죠. 어떤 거예요? 노무현이란 신화가 만들어지는 노무현과 노사모를 그러니까. 다룬 노무현입니다. 이 영화는 너무 잘 만든 영화예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많은 분 뭐 약 한 50명여 분이 정언도 하고 예. 또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진 신화를 만들어내는 그 노사모의 살아있는 역동성 이런 거 연결돼 가지고 네네. 마지막 부분은 물론 이제 서거를 다루고 있지만 네. 핵심은 지금 바로 앞으로 노무현의 탄생을 그렸다. 그렇죠. 앞으로 뭐 3개월 4개월 뒤에 벌어질 민주당 그 경선하고 그냥 연결돼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앞으로 극적이죠. 그 민주당 경선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저 노무현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서 꼭 보셔야 돼요. 예, 꼭 보시는 걸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이제 제주, 울산, 광주 예. 이렇게 연결되는 영화와 음. 동시에 잠깐의 이제 그 약간 뭐랄까 분수령이 될까 말까 하는 게 이제 강원도 경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충청 대전이 되는데 거기서 이인재가 다시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인재가 더 앞서게 돼요.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가장 그 격렬했던 게 그 뭐랄까 좌파 가객파의 시비와 장인의 자익 경력 시비가 딱 붙었던 인천 경선. 예. 그 인천 경선이 이제 누가 대세를 잡느냐의 결정타를 하는데 거기서 유명한 연설이 나오죠. 예. 내가 버려야 합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난 결혼했다. 그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 아내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 아내를 버리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아내와 같이 살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면 전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심판에 따라 제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마지막 연설이 그 유명한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게 바로 인천 경선에 나오는 피크죠. 지금 들어도 예? 그냥 가슴이 울컥하는. 울컥하죠. 예. 예. 그 뭐야 연설은 그 미리 연습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했기 때문에 극적으로 6,300표 대 6,500표인가 극적으로 이겨요. 아. 이인재를. 그러고 나서 이제 노무현 대세가 완전 굳어지는데 예. 그까지가 사람들은 이제 기억을 잘 못해. 와 노무현 처음부터 그냥 강주에서 끝나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강주에서 끝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뭐 그 강원도도 거치고 결국 또 충청권을 오면서 이인재의 고향이니까 네네. 그 전체 표에서 앞서요 이인재가. 그리고 또 그 위기 막 온갖 뭐 그때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노무현이 당선되면 언론사를 국유화 시킨다는 이런 것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 연설에서 또 나온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라. 그 연설을 또 같이 하죠. 그게 이제 바로 인천
유세. 그러니까 그 생생한 장면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노무현입니다라는 영화입니다. 그러시면 야 우리 경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이 프레지던트의 고정 팬들이 꼭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당연히 봐야죠. 후보들도 봐야 되고, 예. 참모들도 봐야 되고, 그렇죠. 열성적 지지자들도 봐야 예. 되고, 그거 보시는 분들은 꼭 프레지던트 구독 눌러주셔야 되고, 그렇죠. 좋아요 눌러줘야 되고, 공유도 하고. 예, 공유도 하고, 뭐 그런 거, 야 역시 잘하시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화는 뭐 어차피 하나하나 영화 줄거리를 다 얘기할 건 아니고, 그러면 지난 12년과 노무현, 대한민국 지난 12년과 노무현을 한번 기준에 두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뭐 후퇴가 있었고 발전이 있었고 이런 게 어떤 면이 있을까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노무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대통령 노무현과 인간 노무현이 좀 분리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런데 일단 인간 노무현 부분은 뭐 더 이상 평할 바 없이 국민들이 대부분 이제 가슴 속에 네네. 공유됐다고 생각해요. 참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다. 뭔가 이렇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다. 그런 이제 평에 뭐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네.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평가는 정말 아직도 본격적으로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심한 비유를 들게요. 한 나라에 흘러온 과정을 보면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는 지금 선진국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딱 등장할 때가 뭐냐면 후진국 대한민국이 중진국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후진적 관행이 남아 있는 거에 대한 뭐랄까요, 아주 그 뼈아픈 이야기를 한 거죠. 즉 상식과 네. 정의가 살아 있어야 된다. 상식과 원칙. 그런 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중진국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후진국적 요소인 부분을 청산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그걸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딱 대통령이 되는 순간 국민들이 뭐냐, 이제 너는 됐고 그다음 중진국적 과제를 해결해. 대통령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초반에. 그 초반 힘든 중진국적 과정이 뭐냐면 이제 흔히 말하면 좀 경제를 살려라, 잘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대통령을 만들 때는 노무현의 과제를 너는 중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일을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요구했고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전 과정에 4.3%라고 하는 지금으로 보면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계속 해갔어요. 뭐 그 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다 떨어졌잖아요. 경제율이. 그쵸. 왜냐하면 속도가 가속이 점점 붙어서 큰 나라가 되면 점점 성장률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원래요. 근데 앞선 그 성장률과 비교하면서 노무현을 경포대라고까지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 10% 성장하느냐, 1억에 1% 성장하느냐가 이게 훨씬 더 큰 건데. 그렇죠.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 네. 낮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래서 저는 그 점을 바로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들어오는 정치 간행과 권위주의를 청산한 노무현 대통령의 훌륭한 당선으로 했지만 중진국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후반부에 이분이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FTA도 하고 네. 대연정도 이야기하고 또 우리나라의 재정 문제인 2030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제대로 평가 못 받은 거죠. 그렇죠. 지금의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까지 하고 싶어요. 지금 바로 뭐냐 그러면 다시 한번 중진국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과정의 이야기를 해결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우리가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게 바로 코로나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방역과 의료가 선진국이구나 이걸 국민들이 느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반은 노무현이 닦았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 나오시는 분은 바로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진국적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야, 그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평소에 저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노동 문제, 이 공공부문 개혁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진짜 한 명도 없어요. 그 점이죠. 그래서 우리 프레지던트 TV와 시청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앞으로 탄생할 또는 그 경쟁 과정에 있는 대통령 후보 중에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끌어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네.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저는 보기를 권하고요. 그러니까 선진국적 요소로 가기 위한 네. 그 몇 가지 과제 중에 지금 우리나라가 뭐 분야별로 좀 다릅니다만, 근데 반도체야 뭐 초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예. 흔히 얘기해 보면
이 노동 분야의 몇 가지들은 정말 뭐 이건 중진국도 안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복지도 물론 뭐 OECD의 절반밖에 안 낸다고 막 엄청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정도 시스템도 상당히 그럼요. 뭐 후진 건 아닙니다. 가속과 규모의 불어나는 속도를 보면 이미 선진국 부분을 진입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아닌 부분을 예, 이제 예. 찾아서 해야 되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진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데 이게 딱 넘어가는데 뭔가 문턱이 걸려. 그 걸리는 것들이 뭐냐? 이 공공 부분의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공공 부분 개혁이 또는 자발적인 이 청렴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면 나라를 진짜 선진국적 분위기로 가는데 참 어렵지 않겠냐. 저는 맞습니다. 예. 뭐 이왕에 나온 얘기니까 좀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나라가 그 소위 말하면 지금 현재 대한 행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 예. 우리나라는 대한 통국, 예. 대통령이 모든 게 다 되는 대한 군국, 바닥이 군국이었죠. 예. 그래서 대한 제국, 재벌들은 죄를 져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아, 멋있네. 예,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현대사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 대한 통국, 군국, 제국은 이제 무너뜨렸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 시민의 위대한 힘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디 있냐? 대한 행국이야. 관료들이 지배하는. 예, 행정에 다 주도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관료 행정이죠. 예, 주도하는 거죠. 뭐냐? 사회에 어떤 한 사회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100이다. 그럼 선진국을 보면 공공이 6을 정도를 하고 시민사회가 4 정도를 예. 하는 거거든요. 이 소위 차별한 형식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99를 공공이 하고 1을 시민사회가 하죠. 진정한 저 대한민국, 예. 대한시국이라 해야 될지 대한민국. 예, 그 대한민국이 가려면 이게 한 30-40%로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행정 중심, 행정 주도. 이게 지방자치제의 약간의 이제 반대편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과잉 행정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 이야기하면 예. 중앙 집중의 시대에서 그러니까 일극 시대에서 중앙 집중과 일국 시대에서 다극 시대 네. 그리고 분권 연방의 시대로 가면서 개인의 창의 그리고 자치 예. 거기서 나오는 온갖 그 역동적 힘 그렇죠. 그거죠. 그게 시민의 힘으로서 모아져야 된다. 오케이.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면 자, 이왕에 어차피 우리가 유시민과 뭐 영화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유시민이 아니고? 유시민인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너무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저 친노 여러분 제가 육바가 아니에요. 예, 노무현과 이제 이 영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네. 지난 12년을 이제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우리 독양 원래 문화는 10년 단위가 아니라 12년 이렇게 12진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12년의 그 정치 상황을 이렇게 좀 크게 돌아보면 노무현 유훈의 시대였어요.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됐는데 네. 2009년에 돌아가시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하죠. 압승을 했죠. 예. 그 압승에서 노무현을 거론해서 압승한 사람도 있고 노무현을 말하지 않아도 압승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그 1년 그 직후에 또 지방선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만 보면 2010년, 예. 14년, 18년이 그렇죠. 사실 완전히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압승 과정에서 뭐가 나타났냐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 3선들이 여러 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3선 단체장들은 다 노무현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렇죠. 노무현의 죽음과 함께 사실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왔는데 예. 지금 2012년 대선을 한번 총선 대선. 총선 대선을 보면 총선은 그나마 선방을 했어요. 그나마. 순방이 아니라 총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거에 대해 아픔이 있는데 예. 당시의 분위기로는 압승을 해야 될 총선을 비껴붙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패배라고 설명하고 예. 그 영향에 따라서 대선도 패배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상하게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분위기가 지몬밀한 분위기가 사회를 쫙 흔들면서 2010년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수원 사니까 2009년에 수원에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쪽 뭐 이 사람 이름 해주기 좀 뭐하지만 손옹이 내려와가지고 누구를 하나 해갖고 했는데 이때 상대당 후보가 박찬숙이라고 옛날 네.
그 방송인 예. 여론조사에서 몇 프로가였냐면 24% 지고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25일 만에 뒤집었죠. 24% 지던 여론조사에서 거의 20%를 이깁니다. 18%인가 뭐 이렇게 이겨요.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역사에 없었던 거예요. 그 뭐냐? 5월에 노무현 대통령, 7월에 김대중 대통령, 10월에 선거였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뭐라고 느꼈냐면, 야, 이거 내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가다가 이상하게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 진 부분만 빼면 나머지는 지난 12년이 유무현, 노무현, 유은혜 시대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그래도 거죠. 저는 쓴소리 하나는 해야 되겠습니다. 뭐 어떤 거요? 정말 이런 이야기 방송에 처음 하는데 예. 그 2010년 지방선거에 부산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따르던 사람들이 출마를 별로 안 했습니다. 아,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비겁했어요. 비겁했다. 네. 그 이름을 거명을 하시면 좀 그렇고. 굳이 그때 나온 부산시장 후보 네. 당선 가능성 별로 없다 지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제가 알기로 3%. 3%인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했으면 이겼어요. 예. 구청장 선거에도 별로 안 나온 거야. 진 게 아니라 안 나왔거든요. 되는데 그 반성을 예. 2012년에 대선에서 풀려고 한 거고 그것이 후유증이 지금까지 왔다고 보는데 물론 2017년에 대통령이 대선에 할 말은 없는데 뭐 방송에 처음 이야기하지만 그분들 좀 가슴 깊이 반성 한번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이야, 오늘 우리가 영화 얘기를 그러니까 제목을 놓고 이 지난 12년간 노무현이라는 한 개인 또는 대통령 저나 우리 저 장자방님이나 뭐 다 마음속에 대통령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근데 이분이 남긴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중에 또 하나가 제 개인적으로 제 이름이 노민호 아닙니까? 제 그렇죠. 원래 예? 노민호잖아요. 노민호 FC가 노민호라는 사실을 다시 아니 이게 이름이 노민호인데 노무현, 노민호 이니셜이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야, 너 이름이 노민호면 노무현하고 이름이 이니셜이 같고 또 제가 노민호니까 그 아들이 노건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관계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와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는 저와 DJ 관계랑 같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아니 그럼 너는 또 DJ하고 무슨 관계냐? 그러면 한 사람은 상대의 태어난 해, 살아온 과정, 철학, 정치적 신념 다 아는데 상대는 이쪽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특수한 관계라고 제가 이게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을 하는 과정에서 제 젊은 한 시대의 몇 년을 사실 노무현에 빠져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노무현으로부터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노무현을 위하는 일에는 잘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시민들을 깨어 있게 만드는 일에 제대로 용기 있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그 이야기를 좀 더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하기가 아직도 영향이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성과 오류 예. 이거 정확하게 한번 구분해봐야 되고요. 예. 그 중에서 특히 오류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와 오류를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류와 한계. 예, 노무현 시대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오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잘못된 평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나와서 그걸 이제 구분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오류와 한계 중에 노무현 대통령 후반기에 왔었을 때 지금에 와서 어떻게 평가를 할지 모르지만 대연정이라든지 네. FTA 같은 거 네. 그리고 또 당시에 뭐 이라크 파병 문제라든지 네. 뭐 파병은 좀 초기에 있었지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재정 문제 이런 걸 해결해 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승계가 안 됐어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주로 이제 뭐 FTA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그때 당시 FTA 뭐 결사 반대한 사람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보면 노무현 시대가 가지고 있던 한계와 오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 지혜가 필요한 시점에 그걸 뭉텅거려서 뭐 대충 잘했다 또는 대충이 아니죠. 엄청나게 못했다 이렇게 뭐
막 매도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 저는 오히려 지금 그 표현은 마지막 표현은 약간 동의가 어려운 게 지금 현재 우리 시대가 특히 이제 민주당 친민주당 세력이라고 우리가 그냥 표현해 보면 거의 신격화 수준으로 돼 있어요. 네. 예, 사실은 그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저는 뭐 존중.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류와 한계, 그 당시 시대적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했고, 그 다음에 이건 판단의 미스 또는 그 당시 상황을 잘못 본 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느 날 이명박 정부 검찰에 의한 사실상의 타살로 목숨을 잃게 되면서 이게 그냥 다 신격화로 가버린 그렇죠. 이런 측면이 사실 좀 있는 거죠. 네, 정확하게 거론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예. 있고요. 네. 그 시민 노무현이라고 하는 그 이제 다큐의 주 내용 중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시민들을 만나는 과정도 주로 있지만 네. 그 후반부에 이제 드디어 나타나고 있는 뭐 그 이제 국가 기록원을 해서 국가 기록을 뭐 해서 이제 보좌관이나 비서들을 막 고발하고 구속 뭐 수사하고 네. 그다음에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까지 수사가 들어오는 그 과정이 생생하게 있거든요. 아, 굉장히 그래요? 이제 참 안타까운 과정을 쭉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친 그리고 또 그래서 결국은 굳이 표현하자면 자결을 하신 거죠. 자결. 저는 뭐 표현하자면 자결하신 거죠. 자결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인간 노무현이 살아왔던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셨다고 보여요. 저는 저도 그러니까 생각하고요. 그 표현이 맞죠. 사실은 뭐 사실상의 자결로 몰아간 정권이 있고 그리고 그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그 큰 힘에 본인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더 이상 저항해봐야 주위 사람만 다친다는 절망감 속에서 스스로의 선택을 하신 거다. 네. 예, 오늘 뭐 영화 얘기를 한다고 해놓고 이상하게 좀 다른 얘기가 좀 주가 됐습니다만 저는 지난 23일이 노무현 대통령 12주기였고 이제는 우리가 이순신 장군 제사 지내듯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한 번쯤은 노무현과 시대의 전환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영화의 세세한 내용보다는 노무현이 갖고 있는 우리 시대의 아이콘으로서의 한계, 오류 뭐 이런 얘기까지는 해봤습니다만 내용까지 못한 거죠. 그렇죠. 예, 그건 뭐 한 번 더 그리고 우리가 기회를 잡죠.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지금 곧 이제 경선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다큐 중에 노무현입니다라고 하는 다큐를 다시 한번 보는 것도 네네. 이번 경선 민주당이 다가올 경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우리 프레지던트 시청자 여러분, 오늘 무비 프레지던트를 무비답지 않게 좀 해봤습니다. 워낙에 왜냐하면 뭐 변호인이라든가 다른 영화들도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좀 찾아서 보시고요. 그리고 영화만 보고 감동만 하지 마시고 그 영화가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며 당장 대선을 앞둔 우리 진보개혁 진영이 노무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단순히 노무현 만세만 할 건지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좀 깨닫는 그런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 주말에 올라가나요? 어떻게? 그렇죠. 예, 그러면 뭐 내일이 주말이라 봐야 내일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금요일이고요. 오늘 찍는 날은 금요일이고 비가 아침에 엄청 내리다가 지금 살짝 그쳤는데 내일까지도 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주말에 무비 프레지던트와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 무비 프레지던트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